자, 그런데 어머님들이 책이 좋은 거는 알겠어. 근데 우리 아이는 책을 싫어해.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첫 번째는 어머님이 책을 읽으시면 되고요. 어머님들이 많이 안 읽으시죠. 그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영어를 못해도 아이는 하고 싶듯이 네. 나는 공부를 이제 철 지나서 안 하는데 책 독서는 너는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어떻게 두 해야 돼요? 번째는요. 첫 번째는 엄마가 책을 읽고요. 아, 두 번째는요.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시면 돼요. 읽어줄까요? 네. 아이들은요. 글자를 보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아, 영상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특히. 그죠. 예. 그런데 책을 읽으라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음. 근데 엄마인 나도 가만히 보면 책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엄마인 나도 책을 안 읽고 제가 독서 모임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독서 모임에 오신 분들이 한 달에 한 권도 책 못 읽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렇죠. 우리나라 평균 독서율이 1년에 한 권 아닌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죠. 근데 저랑 함께 이 북테라피 안에서 하신 분들은요. 네. 3개월이 지나면 최소 3권에서 4권, 많게는 8권까지 읽어요. 그럼 한 권도 안 읽었던 분들이 12권 이상은 네. 연애 읽는 거네요. 12권 이상 더 되죠. 한 24권, 30권까지 읽는 분들도 많으세요.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그 독서 모임이. 기록하시면서 그럼요. 읽을 텐데. 기록해야 돼요. 기록해요. 똑같이 해요. 아들한테 한 것처럼 여기 같이 하신 분들도 같이 하는데요. 중요한 건 그분들이요. 그 기록 속에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달라지나요? 책 속에는 정답은 없지만 자기가 고민하던 게 책에 나타나면서 책에서 이렇게 하네? 내가 한번 도전해볼까? 그리고 도전하셨다가요. 거기서 이렇게 하니까 되네? 잦은 반복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세요. 내가 성장해 나가니까 인생이 재밌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일하시는 엄마들이나 영업하시는 엄마들은요. 그 안에서 책을 읽으면서 아이디어를 얻으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저희 그 북테라피는 전업주부대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면서 본인 책도 읽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성장을 시키고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시는 대로 자신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고객에게 접목을 시키고 그걸로 자기 수입이 늘어가세요. 그럼 엄마의 꿈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도 보면 막 힘들고 세상살이가 힘들고 관계가 힘들 때 어떤 책을 그게 뭐 자기 개발서든 아니면 고전이든 읽고 나면 힘이 나거든요. 네. 그건 뭘까요? 나의 무의식인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 반짝반짝한 꿈이 가지고 있어요. 모르더라도. 모르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보면 대통령 되고 싶어, 가수 되고 싶어, 꿈이 많잖아요. 꿈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살아오면서 그냥 익숙해지면서 이런 꿈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안타까워요. 요즘에 보면 초등학생한테도 넌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되고 싶은 게 없어요. 재미가 없대요. 네. 근데 책에서 뭘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즘에 사춘기가 내려오고 막 의욕이 없는 친구들한테 다른 거 다 놓고 책을 읽어주는 데서부터 시작해도 되겠네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수신 장군의 책을 읽어줬어요. 그럼 그게 아까 이제 그 기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수신 장군의 책을 읽었으면요. 이번 여름방학은 어디를 가야 돼요? 통영이나 여수를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통영이나 여수를 가서 그 바닷가의 해안선을 보면서요. 이런 데에서 이수신 장군이 전투를 벌이기가 힘들었겠구나.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그걸 갔다 와서 독서의 마지막 단계 여행과 더불어 이수신 장군이 이렇게 싸웠구나라는 걸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는 적어도 잘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전투를 했고 그러면서 어떤 기록을 해서 우리한테 힘을 줬는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거죠. 왜요? 여수랑 통영을 놀러 갔다 왔죠. 그렇죠. 그리고 전략적으로 싸운 거 이런 게 또 스포츠에서의 전략에 쓰일 것이고. 그러니까 독서하고 일상을 통합시키는 과정이셨네요. 거기 아빠도 참여하셨나요? 당연하죠. 여행이니까 얘기를 하고 때로는 저희 신랑은 이제 또 이렇게 컴퓨터를 부어 찾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가정을 갖다가 찾는다던가 아니면 제가 이제 쭉 지나가면서 그거 해달라고 그러면 잘 남자들은 안 하잖아요. 이번에는 이수신 장군 때문에 여수 통영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자기가 또 그걸 또 찾아봐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이순신 장군은 난중 일기를 기록했어. 막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도 책을 보시고 기록을 하시나요? 아니요, 저희 남편은 책하고는 조금 이렇게 자기 일에서 감을 쌓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책을 내고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작가를 키우는 또 작가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저 못지않게 책을 많이 읽어요. 큰아들이 제일 말을 안 듣는군요. 네. 너무 자식이어서. 그렇군요. 너무 자식입니다. 너무 자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따를 때까지 엄청난 리더십이신데 부모의 길은 작가님한테 종합해서 보니까 어떤 기간이었던 것 같으세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였어요. 실험도 있었고요. 콧물 눈물도 짰고요. 성찰의 기능도 있었고요. 도탁구로 굳이 산에를 안 들어가도 사리가 풍부하게 만들어지고 그죠? 그렇죠. 예, 물론 훌륭하신 뭐 많은 수도승들이 있으시지만 자녀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아들을 두셨잖아요. 나이 차이가 9년 차이. 꽤 나네요. 네. 그러면 일하시면서 아들 그 스포츠 케어 하려면 시간이 없는데 그럼 작은 아드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요, 또 큰 아이랑 다르게 독립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큰 아이는 이렇게 운동 세계에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코치나 엄마가 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듣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작은 아이는 아주 작은 이야기를 얘기해도 그걸 내가 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같은 형제니까 같은 스케이트를 시키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이 때는 스케이트를 시키면 이게 옆으로 돌지 않고 바로 이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켰는데요. 1년을 딱 하고 와서 형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형, 운동이 재밌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 힘든 걸 계속 해야 돼? 엄마 저 안 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할 거니? 딱히 재밌는 게 없어요. 하고 기다려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생겼나요? 네. 어느 날 이 아이를 보니까요, 퍼즐을 잘 맞추는 거예요. 퍼즐을요, 밥도 안 먹고 3-4시간을 대형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간 감각이 있나? 손가락 힘이 좋네? 그럼 이 아이한테 뭐를 해주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 아이에게 로봇과학을 시켰어요. 로봇과학. 네, 로봇과학은 로봇을 만들면서 공간 지능하고 이런 손가락 힘이 필요하거든요. 로봇에 관심을 보였나요? 만화 영화가 많잖아요. 주로 이제 형이 운동을 하니까 둘째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나 이런 거에 또 방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아이한테 해주는데 그 아이가 유독 도라에몽을 좋아하는 거예요. 도라에몽. 그래서 너 도라에몽 왜 좋아하니?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는 도구가 있대요. 자기는 그래서 행복한 로봇을 만들고 싶은 게 꿈이래요. 어렸을 때 얘기죠. 유치원 때. 근데 그걸 생각하다가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는 걸 보더니 그거와 맞는 게 로봇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켜봤어요. 학교 방과후에서. 일단 시켜본다. 네. 방과후에서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방과후에서 시켰는데 방과후에서 한 6개월, 8개월 하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흥미를 느끼고 있어서 집에서 조금 거리는 있지만 로봇과학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픽업을 해서 갔는데 남들보다 되게 빨리 얘가 또 익히는 거예요. 이 공간 기능하고 이 손 힘이 달라서.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2년 후에 대회를 나갔는데 원래 첫 대회는 그냥 참가의 의미를 두거든요. 근데 얘가 나가자마자 입선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만든 게 그 화재 날 때 로봇가 들어가서 사람 위치 추적해가지고 그 구급약 이렇게 주는 거를 발상을 해서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로봇 거기에서 얘 재능이 있다. 보통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커피 끓이는 걸 얘기하면 물을 끓인다, 커피 내린다, 끝 이렇게 애들은 얘기한대요. 근데 이제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물을 포트에 넣는다, 스위치를 누른다, 컵에 커피를 넣는다, 물을 끓인다, 그 다음에 대접한다. 이렇게 순서도를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논리적인 사고래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일을 하다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부가 또 돼야지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형한테 드리는 큰아이니까 시간이 워낙 많고 열정이 많이 들어가는데 둘째 아이 느낌에서는 왜 나한테는 저만큼의 시간을 안 주실까 이런 좀 비교? 이런 것도 했을 것 같은데. 하죠. 했어요. 당연히 그 부분은 아이가 갖는 거고요. 그거를 갖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느꼈으면 그 마음을 가지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아이가 학원을 어떤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아이의 꿈이나 이런 거를 바라보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얘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진짜 처음으로 엄마 나 이 학원 다니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등급이 안 돼서 엄마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그럼 그전에는 학원을 안 간다고 했어요? 네. 애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집이 있는 애한테 자꾸 제 거를 갖다 얘기를 하려면 둘이 싸우겠죠. 고집이 있으신데 부딪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학원 안 다니고 자기 혼자 공부한다고 그랬을 때 설득을 안 했어요.
대신 저는 뭘 해야 될까요? 마음을 내려놔야겠죠. 그게 어렵죠. 올 1년은 안 되겠구나. 그게 어려운 거. 내공이 있으신 거예요. 내려놓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리고 견뎌내셨어요. 왜냐면 그 성적을 보면 자기가 위기의식을 느낄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끌고 가면 대학교까지는 어떻게 되지만 지금 현재 대학교 간 친구들의 그 기록을 보면요. 대학 가서 이건 내 전공이 아닌가 봐. 많죠. 너무 많죠. 네. 그리고 포기하는 애들도 많잖아요. 많죠. 엄마 꿈을 이루어줬잖아, 대학으로. 그렇죠. 그건 내 꿈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애들 많잖아요. 나는 없고 엄마 꿈을 이룬 거죠. 그죠. 전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설사 공부를 안 해도 1년은 재수를 할 수도 있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친구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왜요? 실수는 어릴 때 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커서 하는 실수는 커져요. 부모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아이는 1년 만에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원하는 학원을 얘기하고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준다는 게 멀리 보는 그 해안이 없으면 어려운 결정인데 원래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어떤 이 결정을 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럼 나중에 만회하면 되지 이런 사고가 원래 있어요. 경험이 남들보다 많은 것 같아요. 경험.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직장을 다닐 때도 그렇고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많이 넘어지고요. 많이 넘어지다가 보니까 일어나는 법을 누구보다 빨리 알게 된 거고요. 네. 일어나는 법을 빨리 알면서 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항상 책을 갖다가 접하고 책은 작가들이요. 자기가 녹여낼 수 있는 경험을 다 쏟아내잖아요. 이미영 작가님도 이렇게 책에 보면 내가 녹여낼 수 있는 경험을 최대한 다 녹여내잖아요. 그런 책들을 보면서 나름 시행착오를 빨리빨리 개선해서 나가는 법을 익힌 거죠. 오늘의 핵심 코드 중에 하나가 독서가 자리할 것 같아요. 엄마도 어떤 개인도 아이도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고 길을 찾을 수 있다. 네. 그러면 작은 아이도 독서를 좀 했나요? 작은 아이는요. 독서를 시키긴 했는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많이 읽어줬어요. 읽어주면 좋아하나요? 읽어주면 좋아는 안 하고요. 듣기는 해요. 그리고 대화를 해요. 네. 그랬을 때 큰아이는 제가 봤을 때도 승부욕이 느껴지거든요. 작은 아이는 논리, 뭔가 자립심 이렇게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나요? 다른 게. 최근에 이제 저희 아이가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래 애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네. 그럼 또래 애들끼리 모이면서 이제 엄마 아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엄마들 얘기를 툭툭 하는데 저랑 이제 그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말에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예전보다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보편적이지 않아. 네, 거예요.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 몰랐거든요. 남의 집을 모르니까. 그래서 왜? 엄마가 왜 보편적이야? 일단 엄마는 아침에 새벽 4, 5시쯤에 일어나잖아요. 다른 어머니들 다르세요. 4, 5시에 화장실에 갑니다. 네. 저도 겨울에는 좀 자는데요. 네. 여름에는 한 4시, 5시. 왜냐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기준은 해 떠오르는 시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름에는 해가 보통 한 4시 한 3, 40분이면 뜨잖아요. 눈이 자동적으로 떠져요. 겨울에는 한 6시 넘어서 7시 돼야지 되잖아요. 그럼 그때 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습관의 힘. 네. 다시 어머니가 아이의 신생아의 어머니가 되신다.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조금 다르게 하고 싶으세요? 저도 엄마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서툴렀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요 말 전에 엄마들하고도 좀 이렇게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을까요라고 하는데 어머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좋은 얘기만 하세요. 내 자식 자랑을 하는 거죠. 듣다 보면 제가 속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럼 집에 와서 그게 혼자 삭히면 좋지만 감정이 아이들한테 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서툰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친 말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저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참 그게 부질없잖아요. 아이를 다 키우고 나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다시 신생아로 간다면 저희 아이를 보면서 저희 아이한테 더 따뜻한 말 한마디, 너라면 할 수 있다는 응원의 말, 너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는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지금보다 더 많이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학원 설명회 갔다 오면 그날 아이를 꼭 혼낸다. 네. 그렇군요. 가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평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다른 기준이 들어오잖아요. 더 빠르고 더 잘하고 있는 아이들 기준이 들어오면서 조바심이 생기니까 맞습니다. 그 조바심이 자기는 가만히 있고 어제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혼내시니까 아이도 깜짝 놀라는 상황인데 상황을 좋게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작가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휘둘리지 말고 조용하게 육아서면 육아서, 교육에 대한 책이면 책, 아니면 자기개발서 모든 책들을
읽는 데서 자기 관리가 나오고 좋은 대화도 이루어지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아이를 지금 이제 키우시려고 하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어머니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가장 좋은 건 책을 보면 좋고요. 네. 혼자 힘으로 책 보기가 쉽지 않아요. 아, 네. 예, 그랬을 때는 시스템에 합류를 하시면 좋아요. 책 읽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있으면요. 책을 못 읽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제의식 같은 게 느껴져요. 나 혼자는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모임에 들어오면 안 하면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처음엔 비교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책을 읽으면서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내 속도대로 가야지 그러면서 나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어떤 모임에 들어가면 자기 개발을 한다고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요. 네. 부동산으로 따지면 예, 발견을 하고 좋은 입지에 따라서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 좋네? 개발해. 저기 좋네? 개발해.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난개발이 돼요.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발견하지 않고 나다움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이제 북테라피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일 첫 단계가 자기 발견을 해요. 나답게 해서 시작하는 그렇죠. 당신의 장점은 뭘까요? 당신이 무엇을 할 때 행복할까요? 당신의 일상은 매일 하는 게 나를 만든다는데 주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이런 거를 갖다 소통을 해요. 혼자 책 읽을 때는 글을 보지 못했던 문장들을요 같이 여러 명이 대화를 나누면서 토론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고요 자기 생활에 접목하고 그걸 눈으로 봐요. 특히 무의식 언어를 배우거든요. 저희 아이랑 아까 했던 감사일기나 학원이나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독서 토론을 통해서 그거를 배워나가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결과적으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수입을 늘리고 영역을 확장하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열심히 살아요. 그게 1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모 노릇을 하다 보면 나를 발견할 시간도 없었는데 또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뺏겨서 막 열심히 살다 보면 50이 돼서 허무함을 많이 느끼는데 그렇죠. 그 어머니들을 지금 만나서 나를 발견하게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그렇게 배워서 또 아이들한테도 그런 시간을 줄 수 있겠네요. 너는 네. 뭘 할 때 즐겁니? 맞아요. 어떨 때 행복하니? 네. 뭘 하고 싶니? 네. 그렇게 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게 될 수 있겠네요. 네.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이제 유치원 가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엄마가 있고요 아이 셋이어서 시간이 없어 나 바빴어 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여기 들어와서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우선순위를 잘못 뒀구나 라고 해서요 오히려 공부하고 자기 발견하고 자기 개발해서요 동화책을 읽어주는 선생님으로 가시는 자기 꿈을 잡고 처음엔 아이 셋이어서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아이 책 읽어주세요. 아이 책 읽다 보니까 자기가 잘 읽고 싶어졌어. 그래서 동화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 동화책을 읽으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잘하세요. 이걸 들으니까 저한테 또 자신감이 생기고 예, 지금은 동화책을 읽는 그런 선생님이 되셨고요. 여기에 전제는 뭐예요? 나 발견이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그래서 이 모임에 들어오셔서 그런 걸 같이 피드백을 하면서 꾸준히 책을 읽으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각자 영역에서 크시되 기본적인 책을 갖다가 통해서 같이 토론하고 하고 싶은 건 자기가 깨달아서 가는 거죠. 우리 문화가 교육 문화도 그렇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근데 책 모임들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네.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방법을 모를 때는 그걸 하는 집단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검색을 해요. 그렇죠. 독서 모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 모임인데 이 독서 모임도 리더가 이제 멘토와 멘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기준은요, 멘토는요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지식이 많아야 돼요. 지금 작가님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나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경험이 녹여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멘토를 봐보실 때는요, 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인지 지식이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되고요. 멘티는 보통 나는 그럼 주는 거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멘티는 멘토한테 영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강의를 듣고 내가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서 그거를 갖다 커나간다. 그걸 또 멘토는 보고 저 사람을 이렇게 가이드해야겠다. 코치 역할을 하는 거죠. 상호작용. 네, 이게 라이프 코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독서 모임에서 최고의 장점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책은 각자의 답을 줄 수 있게 책은 하는데 가이드는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현재 이제 빅맘의 북테라피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1년 넘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계시고요. 지역을 네. 상관없는 온라인이니까 네. 프랑스에서도 오시고요. 대전, 뭐 부산, 뭐 강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나니까 오히려 더 이 같은 언어를 쓰잖아요. 네. 지역은 다르고 연령도 은퇴하신 분 계세요. 은퇴한 선생님으로도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온라인 안에. 그런데 그 안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늙고 싶다. 아, 저 때 나는 저렇게 조바심을 했는데 저 친구 조바심이 있네. 조금 하고 가도 되는 이런 얘기들이야 책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발전해 나가죠.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워낙에 변화가 빠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일자리도 없고 창조의 시대를 사는데 어떻게 창조적으로 길러야 되는지 모르는데 책을 읽다 보면 창의성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생각에 전 세계의 어떤 아이들 아니면 한국 안에서도 여러 지역의 아이들을 모아서 이런 북테라피처럼 어떤 독서 모임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네. 그런 거를 좀 만들어보는 창의적인 활동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온라인상에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끼리. 만들어졌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어머니들인데 네. 이제 학생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그 조상혁 선수 어머니처럼 이게 딱 되는 게 아니면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들과 대화가. 그럴 때는 어떤 그런 독서 클럽이나 이런 걸 보낼 수도 있잖아요. 저희 이제 모임 중에는 이렇게 같이 배우신 분들이 예, 독서 모임을 갖다가 또 그 아이들 상대로 또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 배워서. 네네. 네. 각자의 그릇에. 근데 이러려면 본인이 경험이 많이 쌓이셔야겠죠. 그렇죠. 네. 네, 보니까 독서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워킹맘이셨잖아요. 네. 대부분의 시간을. 그런데 보면 이제 신사임당에 꾸미셨고 에너지가 많으시고 뭐 독서도 많이 하셨고 하니까 익히기가 쉬웠는데 일반적인 개인으로 보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데 개인이 다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좀 사회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진 선진국도 있잖아요. 그걸 볼 때 시스템은 어떻게 좀 변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어떻게 해야지 시스템을 대신해서 일과 육아를 같이 잘 병행할 수 있는지. 케네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해주기 전에 너희가 국가한테 어떤 사람이 될지를 생각해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일을 하면서 뭐 아이를 케어한다든가 그렇다고 전업주부가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는 일단 바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갖고 내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책을 읽어야겠다 혼자 힘듭니다. 그럼 독서 모임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는 배드민턴을 칠 때 좀 이 활력소가 생겨. 그럼 배드민턴 하는 데에 가셔서 끊으셔야 됩니다. 나는 시간이 다 없지만 새벽에 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위에 수영장 가서 끊으셔야 됩니다. 이게 굳이 독서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무엇을 할 때 힐링을 할 수 있는 거. 엄마가 힐링이 돼야지 가족한테 웃어줄 수 있고요. 자녀들한테 따뜻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긍정 에너지. 그렇죠. 나오죠.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교육 차원인 것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첫 번째 나를 아셔야 되고요. 그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인지 정적인 사람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내가 그 시스템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예, 일단 나를 다 이렇게 끄집어내셔야지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뭐 수입원을 만들던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시던 그런 게 이제 단계별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스포츠 선수의 어머니로서의 자세를 듣는데 이걸 들으면서 모든 어머니들이 다 자기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오늘은 여기서 접지만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나와 주실 거죠? 작가님 초대하면 제가 나와야죠. 네, 그런 이제 앞으로의 또 좋은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아쉽지만